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입니다. 직접 미국까지 가는 건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차출론,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 참여 안 한다. 혹은 너무 추켜 세우지 말라.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날렸지만 한덕수 대행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일 텐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가야 될 것 같고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는 게 한덕수 대행 얘기인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오늘은 아예 이제 관세 정책 관련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을 찾았다. 뭐 이게 단순히 대행의 움직임인지 또 혹시 누군가 봤을 때 뭐 대권 주자로서의 움직임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뭐 국무총리 2번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1998년에 DJ 때 뭘 했었느냐?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 생겨난 그 본부장이었거든요. 그 DJ 이전에는 통상교섭본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과 같은 그야말로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본인이 직접 최선두에 나설 필요성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정치적인 그 함의 같은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저 화면에 한덕수 대행 오른쪽에는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도 보이고요. 광주의 이제 기아 자동차 공장. 이게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지금 일관되지는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만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 직격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접 갔다. 한덕수 대행 뭐 이런 건 있을 거잖아요, 이동학 의원님. 뭐 대행이 가는데 최근에 민주당도 여러 공격 포인트를 다 한덕수 대행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대선 주자로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저런 통상이나 지금 국민의 삶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어쩌면 심판, 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대선 주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 자체가 국정을 되게 문란하게 하고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오는 건 적절하지도 않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위법한 문제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설특검 통과도 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헌 문제는 본인이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유리할 때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또 불리해지고 뭐하고 하니까 상황 바뀌니까 또다시 임명하고 이러한 건에 지켜볼 때 과연 대통령 주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다시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라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주자로,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면한 과제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뭐 6월 3일까지 일단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겠다. 어제도 이제 마지막 소명이란 단어. 물론 뭐 그걸 꼭 대선 출마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출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행의 기류, 그리고 오늘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방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친윤 쪽에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얘기도 좀 많아서요. 글쎄, 우리가 이제 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대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우리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너무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한대행의 어떤 출마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고건 전 총리라든지 또 황교안 전 총리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위기에 특히 예전보다는 정말 이 밖으로부터 특히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좀 전에 광주 기아 공장을 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차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 GM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GM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이 지금 뛰어들겠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 국무회의가요. 딱 지금 15명입니다. 지금 이 국무회의가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더 이상 국무회의가 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오늘 국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날인데 어제 국무회의를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지금 외국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황급히 어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장관들도 공석인 사람이 많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체는 컨트롤 타워인 대행이 나는 저 여의도 갈래, 대선 할래 라고 떠나버린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또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거기에 2인자였던 총리마저도 나는 대선 때 가려고 해버리면 과연 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대행이 선거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하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맡겨진 책임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에 주어진 5년 임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리당략적인 것이 앞선다 하더라도 나라가 지금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지점을 한대행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실에서도 뭐 이런 대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저런 이야기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본인이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직접 찾았고 KTX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조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경제 전쟁, 경제판, 이 국제적인 정세 얘기를 해봤다면 한덕수 대행이 국내에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했었는데 헌재가 오늘 평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각에서 제기한 이거 대통령 몫을 대행이 어떻게 임명하냐라는 취지의 얘기에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한대행 측이 낸 모양이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 71조에 보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저런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고 물론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저런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자제할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권, 재량권은 대통령 권한 대행 본인에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헌법 소원을 내고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그런데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해당되는 그 신청인 자체의 그 기본권이 침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국민의 어떠한 그 기본권이 제한됐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헌법소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에 따라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였기 때문에 아마 그 판례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오늘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이 마쳤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경선에서 만약에 1위를 한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쉽게 뒤쫓아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가 살아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이 한덕수 차출론 선봉에 서 있는 박수영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90%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네, 저는 한 65%까지 왔다. 이제 이 양반 정치인이에요. 한덕수 총리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성일종, 박수영 두 사람이 한덕수 차출론에 가장 적극적인데 오늘 박수영 의원 얘기로는 한 65%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한덕수 대행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득 작업을 그렇게 박수영 의원이 설명했어요?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권력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단 한 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대통령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87년 그 개헌 이래 헌법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냥 가장 최근의 일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또 개헌할 그 시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대통령이 돼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헌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잘라가면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본인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65% 박수영 의원이 얼마나 수치를 이제 정교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영 의원 얘기로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뭐 경선은 끝났으니까 뭐 신당을 창당하건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5월 3일 전에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65%다. 김정욱 대변인. 오늘 야당의 한덕수 대행 비판 목소리 한번 볼까요? 떳떳한 후보다. 요즘 뭐 하도 뭐 난갑병 얘기 나니까 난갑병 걸렸다. 이거 관세도 본인이 협상할 때가 아니고 출마 입장부터 밝혀라. 최근에 공격은 다 한덕수 대행에게 민주당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온 그 조기 대선에 대한 공정한 관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거취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 49일 동안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권한대행의 역할을 내려놓고 어떤 대선의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결단을 내려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뭐 응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애매모호한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예. 그것이 어떻게 과연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달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이 일단 선을 그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